세상에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때로는 깊은 슬픔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는 삶의 서사가 펼쳐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어린 시절 세상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야 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했을까요? 혹독했던 유년의 기억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을까요? 아니면 역사를 바꾸고 인류를 감동시킨 위대한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상처는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모두 보편적인 인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또 그것을 굳건히 극복하려는 의지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행했던 인물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행이 어떻게 위대한 서사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나갔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인물들의 드라마틱한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분명 희망과 영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분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위대한 지도자, 노예 해방의 아버지와 같은 존경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붙곤 하죠. 하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실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링컨이 고작 9살이 되던 해 그의 삶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이었던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오두막에서 가난에 허덕이며 살던 어린 그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마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대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린 소년 링컨은 숲속 작은 오두막 근처 어머니의 무덤가에 홀로 서서 세상의 모든 쓸쓸함을 온몸으로 받아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큰 슬픔이 얹어 있었을까요? 그 후 새어머니가 오셨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아들의 공부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늘 육체노동을 강요하며 엄하게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따뜻한 보살핌보다는 꾸중과 채찍이 더 익숙했던 그의 유년 시절이었죠. 링컨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더욱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상실감과 고독은 링컨을 더욱 내면으로 파고들게 만들었죠. 그는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며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고 손에 잡히는 모든 책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 낡은 책을 들고 글을 읽고 또 읽던 어린 링컨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합니다. 스스로 글을 쓰고 생각하고 또 깨달음을 얻어가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 그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강인한 정신을 키워나갔습니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는 독학과 깊은 사색을 통해 자신만의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죠. 어쩌면 그에게 닥쳐왔던 유년기의 불행은 훗날 그가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고 이대한 업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단단한 뿌리가 되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더 큰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링컨은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지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삶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 훗날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인물들의 삶을 만나볼 텐데요.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링컨의 어린 시절이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쌓아 올린 시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인물들의 삶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마리 퀴리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유년기 역시 불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어머니와 언니를 전염병으로 잃어야 했던 아픔은 어린 마리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더욱이 그녀의 조국 폴란드는 러시아의 억압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마리의 삶에 또 다른 좌절과 고난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이민자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차별과 외로움은 그녀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마리 큐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라는 뜨거운 불꽃을 가슴에 품고 그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강한 의지를 다졌죠. 파리의 허름한 실험실에서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연구에 몰두했던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탐험가와도 같았을 겁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했던 마리 큐리. 그녀는 결국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며 세계적인 과학자로 우뚝 섰고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슬픔과 좌절을 불굴의 투지로 승화시킨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안겨주죠. 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웃음으로 전 세계인을 위로했던 희극의 거장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비참함과 절망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런던의 빈민가에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배고픔을 견뎌야 했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어린 채플린은 거리에서 방황하며 삶의 비극과 희극을 동시에 목격했죠. 굶주림과 외로움,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시절의 아픔은 어린 채플린의 가슴 속에 깊은 상흔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아픔을 예술적 영감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고달픈 삶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웃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민의 감정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훗날 리틀 트램프라는 캐릭터를 탄생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죠. 스크린 속에서 허름한 옷차림과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로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던 찰리 채플린. 그의 영화 속에는 단순히 코미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난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인간애가 녹아 있었죠. 자신의 슬픔을 유머로 풀어내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의 삶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위대한 예술의 힘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에이브러햄 링컨, 마리 큐리, 그리고 찰리 채플린. 이 세 인물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결핍을 단순한 불행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했다는 점이죠. 고통은 때로 개인의 숨겨진 재능을 일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과 연결되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압도적인 경외감을 선사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역경과 상처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질문을 던지죠. 나의 상처는 무엇이었고 나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결핍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결코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을 포용하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가르침이죠.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용기이자 위대한 서사임을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상처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 깊이 자리한 상처는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의 그림자를 마주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의 거친 그림자를 마주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바로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끝없는 탐구로 인류의 지평을 넓힌 위대한 여성 과학자 마리 큐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천재적인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혹독하고 아픈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죠. 어린 마리, 본명은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였습니다. 그녀는 186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지만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혹독한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엄격히 통제되었고 자유로운 학문 탐구는 꿈도 꾸기 어려운 암울한 시대였죠. 이런 시대적 고통 속에서 어린 마리는 개인적인 비극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고작 10살이 되던 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떠나보냈고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친언니마저 전염병인 티푸스로 잃는 충격적인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이은 죽음 앞에서 어린 소녀의 마음은 얼마나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겼을까요? 어머니는 그녀에게 정신적인 버팀목이었고 언니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미래를 함께 그려가던 소중한 동반자였을 겁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겪은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은 마리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비극적인 경험은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상실의 아픔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으로 이어졌죠. 러시아의 억압으로 폴란드 여성들은 정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었지만 마리는 결코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니 브로니스와 함께 플라잉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의 비밀 대학에 다니며 몰래 학문을 탐구하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녀는 금지된 지식의 세계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언니의 학비를 벌기 위해 가정교사로 일하는 고된 생활 속에서도 밤늦도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소녀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마침내 24살이 되던 해 마리는 꿈에 그리던 학문의 도시 파리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생활 역시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춥고 허름한 다락방에서 지내며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실험복을 이불 삼아 잠들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고독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한 것은 오직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진리를 향한 굳건한 의지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하나하나 탐색하듯 미지의 원소들을 향한 그녀의 끈질긴 탐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남편 피에르 키리와 함께 라듐과 폴로늄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역사적인 발견은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과학적 지평을 완전히 새롭게 열었습니다. 1903년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1911년 노벨 화학상까지 마리 큐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서로 다른 두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전무후무한 위대한 과학자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비극적인 상실감, 조국을 짓누르던 억압, 그리고 파리에서의 극심한 가난이라는 그림자가 그녀의 삶을 뒤덮었지만 마리 큐리는 그 모든 역경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과 고난을 지식에 대한 열정과 인류에 대한 헌신으로 승화시켰죠. 그녀의 삶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낸 것처럼 깊은 상처가 어떻게 위대한 성취에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삶의 비극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극 배우 중 한 명입니다. 바로 찰리 채플린이죠. 그의 이야기는 또 어떤 종류의 상처와 극복의 드라마를 담고 있을까요? 그의 유년기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삶의 비극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극 배우 중 한 명입니다. 바로 찰리 채플린이죠. 그의 이야기는 또 어떤 종류의 상처와 극복의 드라마를 담고 있을까요? 그의 유년기로 함께 떠나보시죠. 런던의 비좁은 뒷골목, 배고픔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은 찰리 채플린에게 삶의 가장 처절한 단면들을 똑똑히 목격하게 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나날들, 무대를 잃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은 어린 채플린의 마음을 짓누르는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과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는 거리에서 방황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죠. 그 속에서 인간 본연의 비극과 함께 아이러니컬하게도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극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픔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공감은 곧 그의 예술적 영감이 되었습니다. 낡은 모자와 헐렁한 바지, 커다란 구두와 지팡이로 대표되는 리틀 트램프라는 캐릭터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세상 모든 소외된 이들의 모습을 담아낸 듯한 이 인물은 스크린 속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며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도 유머와 연민, 따뜻함을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자신의 처절했던 유년기를 단순한 불행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예술의 가장 강력한 원천으로 삼아 전 세계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시켰죠. 이처럼 우리는 새 인물의 삶을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결핍이 어떻게 위대한 성취의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엿보았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어머니의 상실과 아버지와의 불화 속에서 고독하게 지식을 탐구하며 내면의 강인함을 키웠고 이는 훗날 분열된 조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리 퀴리는 어머니와 언니의 죽음, 조국의 억압,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차별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불태워 인류의 지평을 넓히는 위대한 발견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찰리 채플린은 극심한 빈곤과 가족의 불행이라는 비참한 유년기를 겪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 인간 삶의 비극과 희극을 동시에 통찰하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들의 삶은 고통이 개인의 재능과 사명으로 연결되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순간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상처는 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더 깊이 있는 공감과 이해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결핍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결코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포용하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용기이자 위대한 서사임을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죠. 나의 상처는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인간의 내면 깊이 자리한 상처는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의 그림자를 마주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